이 사건은 처음에 그 뇌사 상태에 빠진 그 아이에 대해서 진료를 한 의사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시작이 되었습니다. 그 당시 아이는 뇌가 거의 대부분 손상된 상태에서 병원에 왔고, 아이의 상태가 통상 우리가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라고도 하고 학대당한 아기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, 그런 증상에 비추어서 의사가 신고를 하였습니다.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바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약 19일, 20일 정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. 본인은 뭐 한 번은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사실은 이제 밥을 주지 않았다는 건 피의자가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라 피의자의 딸이 먼저 진술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가 체중이 급격히 감소한 거에 좀 착안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, 하루에 뭐 200cc 우유 한 번만 주거나 거의 주지 않았다, 이렇게 진술했습니다. 처음에는 아마도 그 설사를 하게 되면 기저귀도 자주 갈아줘야 되고 아이를 여럿 돌봐야 되는데, 또 막 그 세게 되면 이불 빨래도 해야 되고 그러는 상황이 번거로우니까 밥을 주지 않기 시작했던 것 같고, 이후부터는 얘의 존재 자체가 싫어서 그냥 막 발로 뻥뻥 차기도 하고,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되게 수사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. 아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아픈 아이가 계속 학대당했던 상황이고, 아이가 그런 상황이면 우유를 달라고 보채거나 울기라도 해야 되는데 눈치 보느라고 그렇게 울지도 않았고, 좀 그런 상태여서. 그리고 그 전날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기 전날부터는 점심 때부터 눈이 뒤집어지고 손발이 그 붓는 경련 증상을 보였는데,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상 그 하루 반 동안 아이를 방치했기 때문에 그 여러 차례 그 수시로 때렸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저희가 이제 의사들이 내린 게 그 미만성 축삭 손상이라는 게 가장 흔하게는 교통사고나 낙상 같이 머리에 엄청나게 큰 손상이 가해졌을 때 입는 거라고 합니다. 그래서 피의자가 본인은 이제 뭐 발로 뭐 머리도 때리고 뭐 등도 때리고 이제 누워서 벽을 보고 돌아 누워 있는 이 아이한테 돌아 그러면 애가 벽을 보고 이제 누웠다고 하는데, 그러니까 자기를 싫어하는 걸 아니까 돌아라고 말을 하면 벽을 보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렇게 뻥뻥 때리는 식으로. 그래서 근데 아마도 그 병원에 가기 3일 이내에 머리에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을 거로 보인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습니다. 그동안 아동보호기관에 이 피의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그 좀 애매하다,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라고 해서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하고 입건되지 않은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이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. 그 10여일 만에 이런 상태에 빠졌다는 걸 알고 결정적으로는 뇌CT나 MRI에서 그 두개골의 골절 소견과 뇌출혈 증상이 보인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의료 기록들을 토대로 그 피의자를 추궁을 하였고 진술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. 직접적인 학대 행위를 규명하고, 특히나 아동 B에 대해서는 화상이 잘못된 그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 직접 학대 행위로 인한다는 것을 규명하였고, 그 이후에 저희가 아동학대 사건 관리 회의를 개최해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던 사안입니다.